육군 항공소령으로 은퇴하고 현재는 유사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살고 있는 더 트루 그룹의 의장이신 투스타 이지연 다야님을 소개합니다. 강사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연 인사드립니다. 네. 어, 진행을 제가 그냥 쭉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질문을 해주시나요? 네,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레전드 팀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 세종에 오셨거든요. 오늘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는데 너무 멋지게 해주시고,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하는 팀이라 뵈면은 반갑고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또 홍정윤 리더님께서 저랑 거의 비슷하게 승급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승급 동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루비 때부터 계속 한두 달 차이나 거의 같은 달에 이제 승급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 이 레전드 팀 크는 것도 계속 같이 지켜보게 되고 어떻게 저희 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뭔가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꼭 준비 안 된 질문이라도 중간에라도 또 뭐 질문하고 계신 싶으신 게 있으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진행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말소리 없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다혜님은 공군 장교와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유사나 사업을 선택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또한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유사나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유선아 만난 얘기를 조금 길게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유산화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산화 한 지가 15년이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던 게 장교로서 참모직을 많이 맡아가지고, 작전 쪽에 조금 제가 이제 특기가 있었어요. 작전 쪽을 좋아하고 영어 특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련해서 작전 짜고 하는 거를 이제 군에서 주로 하고 회계 조정도 해야 되면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었는데 그렇게 되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뭐 조종사를 어릴 때 뭐 동경하는 건 다 그런 거 동경하잖아요. 그거 때문은 아니었고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거든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연애를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가 너무 어렸고요. 일단 대학교 2학년 1학년짜리가 결혼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그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제가 사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뭐랄까, 초대를, 공군 장교들, 조종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되셨지만, 어쨌든, 저희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그, 군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초대를, 조종사를 해서, 제 여자친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맞선처럼 자꾸 만나게 하는 거죠. 저는 사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알아보다 보니까 군인이 돼서 이렇게 그냥 군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종사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돼서 합격을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사실 조종사가 됐고요. 조종사가 됐을 때 또 좋았던 거는 이제 하늘을 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도 컸고, 뭔가 프라이드도 있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어, 군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메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종을 하늘을 나는 자유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군 생활을 하니까 맨날 야근하고요.
집에 잘 못 가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은 날샘 근무를 씁니다. 날샘 근무에 조종사 비상 출격할 수 있어서 그거 대기하라 그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한두 주씩 집에 못 가는 일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또 어느 때는 막 부대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거의 한 세 달 동안 집에 못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자, 아내가 살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유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요. 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때가 돼서도 아이를 낳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계속 보는 거죠. 아이들이 잘 때 퇴근하고 아이들이 또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자유를 위해서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군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군 생활을 해보니까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갇힌 느낌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군 생활보다는 뭐 딴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뭐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야근만 맨날 하는데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고민만 맨날 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선배가 제가 그때가 국방대학교라 그래가지고 국방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할 때 그 연구실을 쓰던 공군 선배가 있었어요. 그 공군 선배분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 선배가 이제 그 김종국 닮아가지고 몸도 김종국 생긴 것도 김정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F-16 조종사였어요. F-16을 조종하던 선배가 저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럽게 걸을 때였거든요. 무릎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여기서 뭐 보여드리기가 애매하지만 무릎을 이제 두 번 수술을 하고 굉장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서 군 생활을 이제 더 할 수 있을까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무릎 안 좋은 걸 보고서는 무릎에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게 유산화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은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아시아나로 나중에 가고 싶어가지고 민간 조종으로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력이 떨어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청력이 안 좋아져서. 군생활 그 F-16 조종을 해보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탱크보다 더 시끄러운 게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안 좋아져서 청력이 떨어져서 이제 아시아나를 가려면 청력이 좋아져야 돼서 이거를 좋게 하려고 먹고 있는 게 있다. 조종사들이 많이 먹고 있는 좀 좋은 영양제인데 너도 무릎에 좋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뒷말이 이제 이걸로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다더라. 그래서 니네 그 육군항공 선배도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러던데?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게 이제 그 한명란 조원희 스폰서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해준 게. 그 당시에 한명란 조원희 스폰서님이 이제 어치버였나 디렉터였나 그러셨고 그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 처음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서 처음 뵀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배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그 중간에 계셨던 그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유산을 알게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배님 정말 좋으면 제가 알아보고 먹겠는데요. 이거로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렇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99년도였거든요. 99년도에 제가 저희 형의 소개로 인해서 형이 군 생활하면서 저한테 해보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A사 아메이 그냥 말해도 되죠 뭐. 아메이라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리빙이라는 두 가지 회사를 저한테 알아보고 해봐라 라고 형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전국의 센터를 막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두 달 좀 넘게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게 돈이 되고 비전이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알아보러 다닌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책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관련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때 처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뭐 이런 거 파이프라인의 기적 뭐 이런 책들을 그 당시에 막 읽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궁금한 건 돈을 버는 걸로 궁금했기 때문에 아메이에 가서도 그렇고 하이리미에 가서도 이게 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확한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여러 명을 이렇게 가입시키면 나중에 커지면 돈이 된다라고 했지 어떻게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막 뒤져보니까 그 사이트에 보상 플랜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글 버전은 없었고 영어로 컴펜세이션 플랜 해가지고 아메이 거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메이 게. 그래서 그걸 받아봤는데 88페이지였어요. 전체 내용이 88페이지였고 그거를 다 읽어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막 알아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아 이거는 매달 마감을 하지 않으면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유사나라는 요 비즈니스는 본인 소비를 하면 내가 만든 네트워크 구축한 거에 대해서 소득을 다 인정을 받잖아요. 뭐 후원수당을 우리가 뭔가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은 후원수당 안 드립니다.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런 게 없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때쯤 되면은 이제 리더십 보너스라는 걸로 수익이 바뀌어요. 근데 그 리더십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240만 PV라는 그런 마감을 내가 키우는 라인 말고 나머지 라인에서 240만 PV라는 포인트가 매달 마감이 돼야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0만 PV가 지금으로 보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 4, 500만 원을 마감을 해야만 내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현재도. 그래서 그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긴 좀 어렵겠다. 내가 저렇게 판매할 걸 해본 적도 없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나서 형한테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도 군인은 하면 안 된대. 하지 마. 하지 말고 가입도 탈퇴하고 그리고 보니까 부모님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탈퇴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이게 수익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건 되게 좋은데, 이 소비로 정말 좋은 걸 알려서 소득을 벌겠다는 이런 방식은 좋은데, 회사의 규정 자체가 어려우면 소득이 되기가 정말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형도 탈퇴시키고, 부모님도 탈퇴시키고,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옆집 아저씨도 가입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도 이렇게 탈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만나서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로 안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티 다단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자료를 막 올려놓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학군단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그 카페는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때 그렇게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 군생활 하면서도 동기들이 뭔가 뭐 아메이에 관심이 있다, 허블라이프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걸 알아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알고 있니?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냐? 하면은 대부분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회유하는 걸 많이 하다가 이 선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리 아프고 보고 먹어봐라. 이걸로 돈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선배님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배를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산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유산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산화 영양제가 진짜 효과가 있나? 막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그다음 뉴트리서치라는 책도 있고 해서 뉴트리서치도 막 읽어보니까 뉴트리서치 내용이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근거도 정확하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저는 이제 끝까지 좀 알아봐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으로 만들었던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캐나다에다 전화를 해요. 보건성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뉴트리서치라는 책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이 뉴트리서치가 진짜 신뢰할 만합니까? 이렇게 보건성에서 위임해서 만들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변 받은 게 뭐냐면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다라고 했어요.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은 그 여에스더 박사님의 주장이고 사실은 그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 보건성을 감독하시던 국회의원 분이 만든 책인 거예요. 그 캐나다 보건복지부 담당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장하던, 그래서 법을 만들던 국회의원인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박사님이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건성이랑 관련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잘못 먹고 죽는 아이들이 발생한 거예요, 캐나다에. 영양제를 그 당시에 잘못된 성분으로 만들어서 철분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영양제도 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나라 차원에서 90년대부터 벌써 그 80년대부터 영양제를 권하던 나라예요. 국민들이 영양제 먹어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험으로 자꾸 국가가 돈 쓰지 어, 않게 너 그거 건강을 안 좀 듣잖아.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나라다 보니까 영양제를 권했는데 영양제를 먹고 아이들이 죽었으니 어떻겠어요?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본인이 영양제에 대해서 성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국회의원 신분에서 만들어 버리면 이 책이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뭔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있는 사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발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제 그 제가 물어봤던 그 보건부에서는 얘기하는 보건성 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분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과 이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라고 답변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건부를 감독할 정도의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만든 그런 이유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아, 이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정보를 막 모으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차이가 크고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한테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영양제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거를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또 보상 플랜을 많이 또 찾아봤죠. 다른 회사들은 분명히 이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거나 우리를 판매원으로 만드는 조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줘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이 난 거는 그냥 20만 원, 그 당시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어치 먹으면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스팩 2개 정도 먹으면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걸로 비즈니스를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아내랑 이제 아내를 설득을 했죠. 아내한테 우리 나 비즈니스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가입을 못하니 여보가 좀 가입을 하고 우리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아내가 이제 아, 먹긴 하겠는데 사업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입을 하고 저 혼자 몰래 사업을 했죠. 저 혼자 몰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초반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을 알아볼 때 누구보다 되게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데만 거의 3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본 이유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은 군 생활을 내려놓고 이걸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인생을 건 거고 조종사까지 했었고 나름 진급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 군 생활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이걸로 바꿀 정도라면 그만큼 안전한지, 그만큼 소득이 되는지, 내가 가능할지 이런 걸 알아봤어야 돼가지고 정말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 군생활보다 이게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생활이 사실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었지만 결국엔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언젠간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계점을 알고 그래서 어,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 끝을 준비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끝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원하지 않는 끝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하는 일이 평생 갈 것처럼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끝을 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어차피 군 생활도 끝이 있는데 이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빨리 끝을 맞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안정적인 걸 만들어서 내가 그냥 어차피 끝을 맞을 거 직장인 끝을 좀 앞당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유산화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집중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죠? 제가 2012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이제 골드가 됐어요. 2012년 10, 15년 12월 1월에 12월 1일 그때 실버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마지막 주에 골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골드가 되면서 자동 주문으로만 해서 거의 맥스가 됐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아, 이 정도면은 그냥 연금처럼 월 한 500 들어오니까 500이 아니고 그 당시에 들어온 게 월 한 700 정도 됐어요. 700에서 800 정도. 그래서 주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오면 군 생활을 그만둬도 되겠다. 왜냐면 군 생활 20년 하면은 200씩 들어오는데 지금 80씩 800씩 들어오면은 군 생활 한 80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군 생활을 그만두기로 하고 그래서 14년 말이었군요. 12년에 제대로 해서 14년 말에 골드가 되고 15년 3월 말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골드로 은퇴를 해가지고 저희 스폰서님들이 다 걱정을 엄청 해요. 걱정을 엄청 한 게, 얘가 왔네요? 왜 왔어? 뭐, 얘가 이제 저희 강아지입니다. 잘 보이죠? 골드라고. 네. 그래서 골드가 돼가지고 제 이름은 골드인데, 내가 골드가 됐을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군 생활에 계속 매이면서 그때 비즈니스 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휴가 내가지고 유산을 했거든요. 휴가 내서. 한 달에 한 번 휴가 냈거든요. 하루? 근데 그 휴가를 내서 유산화 세미나를 1박 2일 세미나를 가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좀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에 비즈니스 하러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점심 때마다 점심을 굶고 뉴트리밀 대충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화를 돌렸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야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점심에 거의 이제 전화 돌리고 막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골드를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짬짬이 해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니까 골드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수익을 이걸로 높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고 또 은퇴를 해서 막 전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유산화 전업이 전업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유산화는 지금도 취미생활 같아요. 비즈니스지만 사람들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그건 제가 군 생활할 때 휴가 나가서 하던 행동이거든요. 휴가 때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그냥 거의 휴가 때 하던 일을 하는 게 비즈니스다라고 보니까 유산화는 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산화의 비전이 굉장히 군 생활이 주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그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유산화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직장에서도 주지 못하는 거고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유산화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제가 군 생활을 하더라도 유산화가 필요한 거는 건강해야지 군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직장에 계시든 간에 건강하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는 다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산화로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추가 소득이 생기면 본인이 하던 일이 더 잘 돼요. 되게 재밌죠. 제가 군 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만둘 때쯤 돼서 돈이 월 800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 생활로도 한 400 얼마 들어오고 월 800이 또 따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유로워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베풉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늘은 이 사람한테 밥 쏘고 내일은 저 사람한테 밥 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열심히 막 일할 때보다 훨씬 평판이 좋은 거예요. 군생활이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 군생활 더 하게 생겼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추가적인 소득의 여유가 생기면은 하던 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든 안 그만두든 건강과 추가 소득을 위해서 유산화는 꼭 필요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게 얘기했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완전히 직장 생활은 끝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네, 추가 소득을 어, 버는 방법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산화의 가장 큰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유와 행복입니다. 자유와 행복.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 책에도 썼지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돈과 시간과 건강이죠.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돈만큼 자유로워요, 사실 삶이.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또 매여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건강이 없으면 돈과 시간이 있어도 다 소용없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죠. 그래서 1번은 사실 건강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얻어야지만 우리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세 마리가 토끼같이, 세 마리 토끼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은 시간도 가버리고 건강을 잃고, 건강을 챙기려고 열심히 막 운동하면 또 시간도 다 가버리고 또 돈도 거기 쓰고 있고 또 돈 벌 시간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산화를 시작하는 순간 이 세 마리 토끼가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딱 잡기 좋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유산화로 건강을 먼저 잡으세요. 건강을 딱 잡으시면 그러면은 돈이라는 토끼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토끼를 또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토끼가 따라옵니다. 그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유산화의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산화의 큰 가치는 세 마리 토끼가 한 번에 따라온다. 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시는 이저스타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어떤 습관과 실천을 이어오셨을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성공할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성공을 스스로 믿어주느냐. 내가 내 성공을 믿어주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산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 계셨나요? 유산을 딱 시작하니까 유산화로 시작할 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일을 나조차도 성공을 안 믿어버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걸 되게 전 중시했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왕 성공할 거면은 크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하는 것을 스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스타 다이아몬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직급이 투스타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이제 투스타 다이아몬드는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스타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퓨처 셀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퓨처 셀프 하면서 미래에 내가 될 모습을 지금부터 가져가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스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지금 내 모습이 과연 그 모습일까?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저는 건강이 되게 안 좋았고요, 일단은. 삐쩍 말라가지고 굉장히 병원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말을 되게 못했어요. 누구 앞에 서면 무대 앞에 나가면 막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뭐 1대1로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잘 없고 군 생활만 열심히 하고 몸으로 뛰는 걸 좋아했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했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했냐?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함을 갖추려고 이제 책들을 봤죠. 그 당시에 책을 많이 보고. 지금도 책도 보지만 요즘에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봐요. 영상 중에 팟캐스트. 팟캐스트 중에 외국 채널을 전 좀 미국 채널을 많이 보는데 미국 채널 중에 막 한 유명한 사람을 섭외해서 막 3시간, 4시간씩 대화하는 팟캐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그 짧은 내용들은 너무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길수록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건데 책만큼 팟캐스트가 깊은 내용이 있어서 팟캐스트를 요즘에 좀 많이 그러니까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하는 센스나 이런 걸 갖추려고 말하는 센스는 사실 말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제가 스스로 하려고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하고 듣고, 녹음하고 듣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말하는 센스를 더 높이고 싶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낫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자꾸 말을 해서 녹음을 해서 내가 들어보는 걸 하다 보면은 목소리도 바뀌고 말하는 속도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지금 느린 것 같지만 옛날보다 많이 빨라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뭔가 공부하고 그다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꾸준한 노력이 지금까지 쌓여온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이런 시간을 쌓아왔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안 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말라서 아파서 골골대고 병원 다니고 이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뒤로 숨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그거랑 많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장착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착이 되는 거는 사람이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담배를 끊으려면 나는 담배를 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담배를 못 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깊은 마음속의 자아는 나 담배를 피고 있지만 열심히 참고 있어. 어느 순간 못 참는 시간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그런 트리거가 뭐 술을 마셨거나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담배를 찾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비슷해요. 다이어트 할 때도 나는 이미 정말 슬림한 모델이고 모델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바뀌는데 난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쪘다 빠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셋이 꾸준히 가려면 아예 나를 다시 재정의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것처럼 저는 스타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정의를 해버렸고 스타 다이아몬드라면 뭐 저런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근데 세미나를 내가 빠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보상 플랜을 설명을 못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당연한 마인드셋을 장착하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스스로 성공을 믿고 내가 되려는 모습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믿어주고 그런 마인드셋을 장착해서 꾸준한 노력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본인 자신을 믿어라.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도 부담 없이 유산화 제품을 경험하게 하시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관계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권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아, 제품 권하는 쪽인 거죠? 제품은, 사실 유사 제품은 그냥 얘기하면 다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뭐, 몇 년 전에는 막 그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려고 막 깊게 들어가려고 제조 자격까지 따고 막 그런 정도로 막 했거든요. 그래서 성분에 대해서도 막 다 공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영양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암만 지식이 많고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하는 건 광고가 됩니다. 광고랑 정보의 차이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막 얘기를 해주면 광고고요. 상대방이 딱 원할 때 그걸 딱 주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할 때를 캐치를 해서 그 원하는 내용을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원하는 거는 30초짜리 답변인데 1시간씩 제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유사나 제품을 잘 전달하고 싶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축약해서 이 그분이 원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그것도 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유산화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래서. 유산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그걸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영양제 괜히 돈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거 골라서 드셔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약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건데 알게 된 걸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짧게, 아주 짧게. 그리고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가르쳐 드리면은 그분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짧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효과 없는 제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 없는 제품을 사서 드시면 돈 낭비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몸이 안 나빠지겠지만 독성이 있다면, 영양제에 독성이 있는 걸 드시면 결국에는 내 돈을 내고 내 몸을 망치는 거거든요. 내 돈 내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안 좋은 걸 거르고 그다음 효과 없는 것도 걸러서 효과 있는 거 제대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영양제 드시는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고르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짧게 답변을 하고 물어보게 만들고, 짧게 답변을 하고 물어보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막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그분이 조금 듣다가, 그러면은 먹으라는 게 뭐예요? 그거 먹을게요. 이렇게 돼요. 자세한 걸 잘 안 듣고 먹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그럼 그거 드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좋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짧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엔 유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유산화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산화가 아니고, 이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고 그 영양제 중에 진짜 좋은 거, 효과 있는 걸 고르는 법을 알면 다른 브랜드를 고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유산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저렴한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1, 2만 원짜리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게 한 만 원, 2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그 안에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성분이 얼마나치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들 막 고민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보니 한 500원에서 1000원 들어있어요. 500원에서 1000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서 드시면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원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통비, 마케팅비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요. 거의 통값. 그래서 뭐 그 비타민 영양제 병이 한 병에 보통 공장가로 한 500원? 그다음 거기에 이제 종이 케이스 같은 거 위에 쌓여 있죠, 박스. 그 박스가 한 300원? 택배비 한 3,000원? 그리고 그 유통 마진과 광고비 하면은 사실은 제품을 1,000원, 2,000원에 못 만들어내면은 이거 못 팔아요. 만 원, 2만 원에 못 팔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뭐 1,000원어치다.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을
하루에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나눠 먹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한 30원. 그렇죠? 하루에 30원어치 영양을 챙기면서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너무 요즘 시중에 많아서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큰일 났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영양제 효과도 없고 이상한 거 자꾸 드셔가지고 불량식품 드셔서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분도 이제 내가 먹는 것도 불량식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적어도 10만 원 넘는 거 드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하루에 그래도 몇천 원어치 영양을 챙기는데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한 10만 원짜리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영양제가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요즘. 그렇게 하면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없는 상태라면 유산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산화 얘기는 그분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그분이 원하는 정보니까 유산화 얘기가 정보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분이 원하는 건 영양제 먹어야 될까요? 영양제 어떤 거 고르는 게 잘 고르는 걸까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그분한테는 정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알리지 마라. 네, 영양제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올 것이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청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초청 멘트나 효과적인 초청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초청이라고 하면은 어디로 초청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미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미나. 세미나 초청. 그러니까 이런 줌이라든지 아니면은 로컬 세미나라든지 이런 세미나 장소에 사업 설명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세미나 같은데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사실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즘 시대에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내서 그 장소까지 오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까지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분이 영양제를 알아보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일 경우가 많은 거죠. 환자일 경우.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알아본다라는 거는 당연히 소득을 위한 거니까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세미나에 올 확률보다는 수익을 위해서 그걸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실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은 일단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아니면 심각하게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나 뭔가 니즈가 굉장히 큰 분이다라고 봤을 때 그분이 비즈니스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청하는 게 대부분 비즈니스 쪽으로 초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초청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초청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랄까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잘 안 해요. 이게 뭐 만났을 때 벌써 막 사업 설명 다 해놓는 경우 많잖아요. 사업 설명 다 해서 유산한 이런 거고.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수록 많이 들었을수록 세미나 와서 들으면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초청을 해서 듣게 만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초청을 원하신다면 얘기를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을 많이 안 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설명. 그러면은 어떤 게 될까요? 그분의 삶이 변화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그런 도구가 없다면 이 비즈니스는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러 시간을 내시고 오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유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뭔데? 라고 하지만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요. 이거 얘기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고 자료도 보여드려야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 전문가한테 제대로 듣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듣는 게 낫지. 뭐 돈 버는 거를 지금 원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듣기 원하시면 안 된다. 와서 제대로 자료를 보시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문가한테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기회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이 기회를 대충 넘기지 마시고 와서 보고 판단하세요. 오신다고 해서 돈 쓰는 거 아니고 굉장히 큰 시간 날리는 거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와서 보고 판단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래서 그 설명을 많이 해버릴수록 좀 많이 안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마라. 가치만 전달해라. 네, 비즈니스만 초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장을 간절히 원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절히 원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의지가? 그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사나 비즈니스가 너무 자유도가 높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자유가 높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다 달라요. 저도 지금 오늘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막 드리지만 제 얘기가 어떤 분한테는 되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하는 게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스스로 한번 내 삶을 바꿀 뭔가를 비즈니스에 도전을 해보신다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고 하나를 내가 추가한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와 버려야 될 거 한 가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아니면 줄일 것 하나랑 늘릴 것 하나를 생각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각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서는 뭐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줄이고 경청을 듣는 걸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뭔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너무 부자연스러운 걸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뭘 해가서 나를 변화시킬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 유산화를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유산화를 알아보기 전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유산화를 알아보는 건 스스로 하잖아요. 유산화를 알아보기 전에 유산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유산화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그분한테 유산화를 알아볼 만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유산화가 정말 가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산화는 우리랑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파트너라는 게 우리가 유산화는 이렇게 좋은 모토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유산화를 바로 알아보기보다는 주변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진짜네?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유산화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위주로 전달하는 팀은 전달이 빠르다는 얘기 막 하잖아요. 왜냐면 막 사람이 변하는 게 막 보이니까 한두 달이면 막 살이 빠지니까 이거를 나도 어떻게 하면 살 빼? 뭐 하면서 이제 전달이 빠르다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셀럽이브도 막 피부가 빨리 변하니까 그걸 보고 막 빨리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늘리면 될지 줄이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무조건 이걸 추가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은 바쁘게 살고 있어요. 노숙자도 바쁩니다. 뭔가 백수도 바쁘고요. 다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뭔가 바쁘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새로운 걸 추가하기 전에 뭔가를 줄일 걸 생각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만 줄여도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더 하는 거는 분명히 강점을 강화시키는 건 좋지만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증거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돼요. 새로운 거.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도전해 보시는 거죠. 나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하루 이틀 쌓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행복감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그 변화하는 나의 뿌듯함, 나의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산화는 자연히 전달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나도 저런 미소를 짓고 싶은데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중에 줄이고, 한 가지를 줄이고, 한 가지 늘려라.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줄이고, 네, 운동을 늘려서 좀 더 변경되는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8.5kg 빠졌거든요. 와. 근데 네, 9월 때까지 또 좀 더 빼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표님께서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갑자기 의장이 됐잖아요. 팔자에 없던 의장이 돼가지고, 네. 3월에 갑자기 정해졌죠. 3월 초반에 회의를 하면서 갑자기 됐는데, 될 때 느낀 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다들 좀 고전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다들 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잘 못 가지시고 입이 무거워지신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잘 되는 회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비즈니스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해봐. 이 사업 정말 좋아.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랄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어려워지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제품 좋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중을 비즈니스 쪽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느끼게 만들어 드릴까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은 좀 그룹 성장을 위해서 이 바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앱 개발을 먼저 했죠, 사실. 요즘에는 비즈니스보다 앱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이제 8월 달에 어느 정도 웹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비즈니스 집중을 많이 할 건데 지금 ATU 앱도 있잖아요. ATU 앱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번에 뉴트리워치라는 앱에 퍼스널 뉴트리션 코디라는 기능을 지금 탑재를 할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퍼스널 뉴트리션 코디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그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습관이 뭘 개선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분의 영양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충해야 될 영양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해주고 도출해주는 그래서 그분한테 뭐 종합영양제를 일단은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오메가3고요. 뭐 세 번째는 코엔자임이고요. 네 번째는 식이섬유고요.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앱 버전으로 지금 개발을 다시 해서
탑재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앱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요즘에 기능의학병원 가가지고 건강진단 한번 하려면은 몇백만 원 들어요. 근데 그런 진단을 했을 때 결론 나오는 거는 어떤 영양제를 드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론을 돈 안 들이고 병원 안 가서 이제 내가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어떤 영양소가 나한테 맞는지 퍼스널 뉴트리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뉴트리션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해보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응답을 금세금세 하면 한 3분에서 6분 정도 해서 하면은 저한테 결론이 와요. 그럼 그 결론에서 내가 솔루션을 담아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보내주면은 그분은 뭔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품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주문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즈니스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출시가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데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점이 쉬운 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고요. 조금 지나면은 제가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는 그 스폰서가 모범을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너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뭐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하면서 둘은 계속 막 주고받고 이러고 있으면 애들은 결국엔 주고받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실제로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모습, 비즈니스 뛰는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일단 지금은 앱 만들지만 이제 그렇게 전환을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쉬운 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지금은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집중하시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일은 복제가 되어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복제. 복제가 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일즈 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세일즈는 수많은 고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명에서 네 명의 비즈니스를 잘하는 리더를 세우는 게 목표인 거죠. 결국엔 키리더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봐요, 유산화는. 그럼 키리더를 만들려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복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소비자가 막 복제되고 많아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결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복제를 하고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정말로 편하게 하면서도 탄탄하게 커지게 하려면,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게 하려면, 결국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점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전달을 어떻게 하면 이게 전달이 빠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딴 거보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달에 좀 집중을 더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비즈니스 어떻게 전달하면은 잘하는 걸까? 그래서 막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잘 되는 그 상대방의 그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잘 전달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좋은 저서들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 소개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그건 나도 하겠다. 내지는 너보단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우와 되게 전문가 같다. 이런 말을 나한테 해준다. 그럼 그분은 비즈니스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 그건 너니까 하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럼 내가 이제 너무 길게 설명을 했거나 어렵게 얘기를 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전달할 때 정말 짧고 심플하게 해야 돼요. 짧고 심플하게.
그래서 보면은 많은 책에서 40초 내에 전달해라. 30초 내에 전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게 짧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산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유산화에 대한 설명이 걷어내지고요. 그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론은 이 비즈니스를 복잡하게 자꾸 만들면 머리만 쓰고 있게 돼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복제가 됩니다. 파트너들도 머리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는 결국엔 내가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쉽게 하려면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플하게. 어떻게 심플하게 하느냐? 너무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멘트를 던지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미래에 이거만큼 여러분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짧은 얘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이거는 여러분 이걸 하시게 되면 이걸 알아보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도움이 될 거예요. 라든지 이런 뭔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짧게 전달하면 돼요. 미래에 월 5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는 걸 뭔가 만들고 계세요? 그런 걸 안 만들고 계시다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알아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면 엄청 인생이 이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 연금 이거 보험 이렇게 연금 부어봤자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거 가지고 생활 안 된다면 월 500에서 1000 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알아보는 게 낫죠. 그리고 건강도 좀 챙겨야 되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보험인데 이런 걸 하나 해 보셔야죠.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전달하고 있느냐, 막 전달하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입이 닫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던지고 나면 그분이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게 뭔데요? 물어봐요. 근데 내가 너무 무거우면 그 말조차도 못 꺼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아니면은 유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ATU나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냥 이걸 보세요라고 전달해도 되니 너무 전달에 대해 부담을 갖기보다는 내가 심플하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내 멘트를 정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심플하게 전달할 멘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강사님께서 실천하고 계시는 A2U 맵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TU가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툴로는 약간 반푼이 같은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은 ATU가 좋은데 A2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서포트해주는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A2에도 AI도 다 달려있고,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정보 지식이 가득한데, 그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거죠.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크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용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할 때 뭐, 요번에 계산기 탑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도와주는 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는 거는 앱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지만 그 전 단계도 중요한데 그 전 단계를 지금 메꿔주려고 하는 게 이제 퍼스널 뉴트리션 코디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멘트나 이런 것들도 그 전 단계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서 H를 보고 싶게 만드는 거. 그 앞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제 그 퍼스널 뉴트리션 코디도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혜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상태 분석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좋은 툴이지만 이 툴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셀라비브로도 뭐 피부 측정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왜 해요? 뭔가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문을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관심이 좀 있고,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A2U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2U를 전달하는 단계가 이분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2U에 있는 내용들을 평소에 읽어보시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읽어보시는 게 뭘 읽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컨텐츠가 앞으로 8월이 되면
제가 이 앱 만드는 게 좀 일정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컨텐츠를 거의 뭐 한 3일에 한 개씩은 올릴 거예요. 계속 글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글을 다 보셔도 되지만 그거를 굳이 안 보셔도 나중에 AI한테 검색창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고 밑에 관련 글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관련 글을 눌러서 그거 관련해서 이거 보면은 그 내용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때 필요한 걸 공부하시면 되지. 지금부터 거기 있는 거 다 보시려고 그러면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월에 출시할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다시 할 때 A2U도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소개 내용을 보시려면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소개 내용을 보시려면은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좀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소개를 보시는 데는 가입 안 하고 앱만 깔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소개 말고 그 AI를 쓰는 거는 가입을 하시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기능을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거 봐!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ATU에 이런 기능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개인톡이라도 주시면 제가 고려를 해서 나중에 ATU를 계속 발전해서 여러분들 쓰기 좋은 툴로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A2U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거니 네, 추천하는 것 위주로 먼저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지연 스타님께서 레전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거창한데요. 하고 싶은 말씀은 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근데 홍정륜 리더님이 만드신 팀이라서 사실 그 뭔가 전체적인 팀의 느낌이 굉장히 막 고급진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똑똑하실 것 같고 다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서 제가 부러운 팀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어쨌든 저는 레전드 팀도 그렇고 전체 그룹도 그렇고 전체 리더님들이 앞으로 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유산화의 이제 성장 곡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막 좀 떨어졌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하시다, 이렇게 뭐, 왜 주식이 떨어졌냐,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유산화 주식은 주식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미국 주식은 다 돌아가는 게, 그, 뭐랄까,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게 굉장히 가치가 크거든요, 미국 주식은. 근데 유산화는 배당금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투자 유치를 이걸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산화는 투자 유치를 하는 주식이 아니고 그냥 유산화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식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주식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사고 이 회사가 조금 매출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제 막 지 멋대로 가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수익은 계속 나고 있고 계속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보다는 우리가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타이밍이 있다가 성장이 좀 더딘 타이밍이 있다가 성장이 또 쉽게 되는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돼요. 유산화 역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반에 성장을 좀 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성장이 확 꺾여서 한참 성장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불모지가 됐다가 다시 갑자기 성장을 확 했다가 최고 피크를 찍었다 또 다시 좀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시 성장하는 타이밍이 곧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회사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바뀔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제가 뭐 된 것도 아닌데 막 얘기를 드리는 건 안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좋은 곡선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좋은 곡선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그걸로 확장을 하면 회사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장 곡선을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곧 이런 타이밍이 온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퍼스널 유틸리제이션 코디 만드는 것도 이걸 가지고 9월 달에 마일 스펙 나오거든요. 그런 연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나 본사에서는 지금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유사나 그 판매 페이지에 헬스팩 뭐 이런 데 후기도 이제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매를 한 사람들 후기도 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굉장히 구매 욕구가 끌어올려지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유산은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좋아질 일이 많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 90점의 트루그룹이 있었으면 좋겠고, 트루그룹의 선봉대로 이제 레전드 팀이 성장을 그냥 팍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을 팍 하셔서 이 성장 곡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먼저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팀 이름이 레전드라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딱 보면, 아, 레전드입니다. 딱 할 수 있게 그런 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정말 응원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응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트로그룹이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폭발적인 기점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안내 후 감동 후기를 두 분께 듣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럼 레전드의 깔끔쟁이를 담당하고 계신 상큼, 발랄한 강민선 리더님, 공지사항 안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한바 공지 띄워주시고 네, 몇 가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네, 첫 번째 이거 보시면 황급빛 석양과 푸른 바다의 도시로 떠나는 2026 고 게터 디스커버리 푸드 프로모션이 있겠습니다. 자격 기간은 26년 3월 30일 네, 부터 26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자격 기간을 참조하시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프에 보시면 다음 민선 왼손 리더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들리시죠, 선생님? 네. 너무 죄송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황급빛 석양과 푸른 바다의 도시로 떠나는 2026 고 게터 디스커버리 쿨북 프로모션이 있겠습니다. 자격 기간은 지난 3월 30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입니다. 자격 기간 참조하시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자연 속으로 떠나는 깊은 여정 2026 셀라비브 원터 리트리트 리장 프로모션입니다. 자격 기간은 지난 5월 4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입니다. 텔라비브 화장품으로 이쁘지고 이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에 스폰서님과 상의하시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유사나 패밀리 인센티브 10월의 제주 2차 프로모션입니다. 2차 자격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총 13주인데 6주 남았습니다.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주 금요일 7월 24일 슈퍼유사나 타임 일정이 있겠습니다. 더 깊어진 인사이트, 다채로운 스토리, 그리고 뉴트리밀 데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레전드의 홍 스폰서님과 김미경 루비님께서 출연하시게 됩니다. 신규분을 초대하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가득한 슈퍼유사나 타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어서 미리 도착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일의 건강 루틴으로 만나는 나만의 웰니스 헬스 라이프 챌린지 4기가 있겠습니다. 제품 구매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며 서둘러 구매하시고 티켓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기도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4기 챌린지를 같이 한 신규분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지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미선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후기 발표해 주실 분 레전드 식구 중에 있으실까요? 없으시네요. 시간도 많이 오버됐으니 그러면 제가 한 분만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리더님, 후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정말 오늘 내가 정말 꼭 들어야 할, 정말 너무 귀한 강의 내용이었다 생각됩니다. 네, 저는, 네, 이제 모든 내용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나는 이미 성공자다. 퓨처 셀프. 이미 미래의 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이미 난 성공자라는 그 마인드셋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러면 또,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심플하게, 어렵지 않게 이 비전과 가치를 정말 심플하게 상대방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하여금,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심플하게 재밌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들으면서 또 명단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지연 스타님이 의장님이 목숨을 걸고 이게 했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많이 반성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래 재밌게 더 이미 나는 성공한 마인드를 가지고 더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기 발표 감사합니다. 전체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좀 세 번, 네 번 거쳐서 되니까 자, 내 머리 위에 하트를 올려주시고 저희 레전드가 왼손으로 이렇게 일자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더 트루 팀에서도 들어왔지만 레전드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전드로 다 찍으셨을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 장이어가지고.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좋은 내용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실천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전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팀입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레전드 팀 전설에서 미래로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충분한 휴식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줌에서도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